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도하나. 네, 김선윤입니다. 네, 우리 김선윤 해결사님과 함께 오늘도 신나게 심야상담소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가 오늘 모두 해결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TV 앞으로 모여주세요. 또 뭐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김선윤 해결사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네, 오늘도 심야상담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1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현재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놀러오세요. 네, 바닥에 계신 김선윤 해결사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 들어볼까 하는데요. 엿새 만에, 그러니까 6거래일 만에 우리 코스피 시장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700선 겨우 지켜줬는데 오늘 조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다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좀 걱정이실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떨어졌어야 됐어요. 네. 솔직히 좀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잖아요.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밀려줘야 그 외의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유동성 자금들 자체가 좀 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간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 중형주, 소형주들 부름을 못 받았어요. 자본의 부름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좀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밀리고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쪽이 완벽하게 깨져버리면서 그 자금들이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다른 쪽 주식들로 좀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지수는 빠졌지만 사실 뭐 오늘 코스피가 빠진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현대차 시총 상위주들의 하락으로 인한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은 거기에 한몫한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그냥 상당히 깨져버리면서 지수 하락을 좀 불렀던 거지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려 왔었던 삼성전자의 하락이 좀 보여야 되고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가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됐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조금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그래 좀 움직일 수 있겠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들은 제가 오늘 방에서도 좀 리딩을 잘 해드렸는데 아침부터 해가지고 매도 의견을 드려버렸어요. 저는 10시 전부터 매도 의견을 드린 상황에서 매도 대응은 잘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대응을 그래서 오늘 사실 3분의 1 이상이나 절반 정도 아니 이번 주 상황 보시면서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일단 10시 전부터 매도 의견 드려버렸습니다. 이유는 급하게 빠질 경우 이런 종목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또 급락 꽂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고점 영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순간 위험을 감지할 경우 빠르게 정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 컸단 말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여유는 있어요. 이번 주 뭐 상황 보고 내일 시장에서의 움직임 자체나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약에 내일 시장도 갑자기 또 밀려버린다 할 경우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할 매도를 천천히 좀 하시면서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하이닉스가 지금 갑자기 밀려서 10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추세의 흐름에서 주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지난 3월 자체 코로나로 인해 빠졌다고 종목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 때도 5월 때부터 6월까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한 30%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고요. 고점에 저점까지. 이날도. 나쁜 상황이었나요? 아니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렸던 이 하단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의 급등이 나온 부분. 주가가 밀려서 8만 원까지 내려오더라도요. 나쁜 종목은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범주로 보입니다. 큰 흐름으로 볼 때 정상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자리는 역사적 고점, 네,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 고점을 이어보더라도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접근이 내일 시장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또 그리는 뭐 그런 추세를 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거기에 맞춰보더라도 조금은 불안불안한 모습이 오늘 일단 보였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라인은 확실하게 조금 매도 의견을 제가 화끈하게 드렸지만 하이닉스라 삼성전자는 내일 시장도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TV 배트맨인가요?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또 지내시면 어떨까? 이렇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들 위주로 지수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된 대형주들의 흐름들 짚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노랑이 분들은 어떤 종목들이 가장 궁금하셨을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노랑이 궁금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노랑이 분들이 꼽은 가장 궁금한 오늘의 종목은요. 네, 역시나 셀트리온에 대해서 여쭈어봐 주셨습니다. 녹십자도 셀트리온도 최근에 정말 잘 가는 흐름이었는데 셀트리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해결사님께서 셀트리온 관련돼서는 강력하게 매도 의견을 드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셀트리온 삼형제 정말 잘 갔는데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들어간 분들이 계시다. 고점에 따라잡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크게 물렸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포함해서 혹시나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화내지 마시고요. 우리 회계사님. 진실의 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긴 최대한 안 가려고 하겠지만 우리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셀트리온 가장 궁금하시대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 방송심의위원회인가요? 네. 네, 거기서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시청자분들께 그러긴 해서 제가 이제 낮은 음으로. 네. 진짜 어떻게 그걸 어저께 사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좀 답답해져요. 자, 제가 이제 주말에 언택트 강연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주가의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데 또 조심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 주부터 진짜 셀트리온 따라가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셀트리온 삼형제 전부 다 진짜 위험하다고. 공간이 좀 있긴 하지만 너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면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진짜 이거를 이렇게 사신 분들 걱정입니다. 어제 사신 분들 특히나 네. 바닥 라인은 이제 코로나 때 깊은 하락은 좀 잘라버린다. 지수가 급락한 경우는 좀 잘라 베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 한 10년 전부터 방송에서도 수십 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보이세요? 바닥에 두 바닥이 그려져 있고 이게 고점 자리잖아요. 거기에 다음 고점 라인이 잡혀 있잖아요. 셀트리온이 27만 원대까지 내려오더라도 정상적인 범주라고요.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 천천히 흘러내리겠죠. 다만 급하게 떨어지진 않겠죠. 천천히 흘러내리면 30만 원대까지 내려오더라도 30만 원 근처에 오더라도 셀트리온은 정상 범주의 주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형 구간 때 이걸 따라 들어간다? 저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이 라인 깨자마자 아침부터 해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오픈 채팅방 들어와 보시면 제가 아예 이렇게 글을 쓴 걸 올려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적어드렸는지를 다 공개해드렸어요. 가족분들에게 올려드린 글을 아예 오후에.
그러니까 항상 좀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차트를 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고점에서 사지 않게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었던 거잖아요. 셀트리온 이 그림 나왔어요. 조심해야 될 자리였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저 바닥부터 해서 9월부터 해서 바닥에서부터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쭉 모습이 잡혀요. 전형적으로 한 이 정도 흐름 탄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런 흐름들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거의 비슷하네요. 이 정도 바닥이 인식이 되고 네. 그다음에 고점 자체가 여기에 있죠. 6월 달에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 이것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시면은 머리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뭘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같이 말씀드려요. 이 공간과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많이 급등이 나올 때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나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라인을 올려야 되냐면 이런 고점 라인 있죠. 4월 초, 그다음에 8월의 고점 라인 있죠. 이 라인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라인을 맞추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 네모칸을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리자면 얼추 비슷하게 이걸 제가 왜 그리냐면요.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무슨 공간? 자, 선을 하나 또 그을 거예요. 여기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면 뭐가 되냐. 이 공간이랑 공간이 크기가 똑같다고요. 그냥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사지 말아야 될 라인에 대해 고민해 볼 때 요 1단, 2단, 가운데 2단 라인은 조금 위험한 자리가 되고 뚫고 갔을 때는 그다음 똑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3단 라인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요.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네. 혹여나 빠질 거에 대비해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절대 그냥 사면 안 되는 자리. 우리나라 종목 몇 개 있다고 2,500개 이상이 있다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 모양이 나왔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보자고요. 자, 하단 자리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평행하게 선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은 제가 보건대 아직 좀 공간의 여유가 있다고 언택트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더 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차트상의 라인에 맞아 떨어지면서 고점 인식되면서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인 하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 돼버린 거죠. 무조건 이 상단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 거예요. 보통 1단까지는 가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리스크 요인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 2단까지는 좋아. 3단부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 이거는 제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스크는 커진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흐름 타고 더 가지 못했어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깨져버리니까 덩달아 같이 밀리는 모습. 만약에 이제 어제 같은 시장이나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은 헬스케어가 어제 급등 나올 때 제약은 못 갔잖아요. 며칠 동안. 이거를 조금 타고 가는 모습이 나왔으면은 방금 그어드렸던 선 위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제약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봤을 때는 제약의 하락이 조금 어느 정도는 인지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흐름을 보고서 오전에 빠르게 매도 의견을 드린 거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앞으로가 문제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종목을 지금 이제 오늘 시장 따라 들어가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어제나 이제 지난주에서 또 급하게 따라 들어가신 분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게 보시면 장대 양봉으로 종가가 꽉 찬 채로 거의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꽉 찬 채로 끝이 나다 보니까 내일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두 가지 패턴. 꽉 찬 채로 끝났을 때 다음날 출발 자체가 꽉 찬 거 이상보다 가야지 이상으로 못 가서 출발해버리면 하락 흐름이 거세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지없이 그게 나왔던 거고 그냥 묻지마 투자로 막 들어왔는데 지금 불나방처럼 들어왔다가 그냥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파랗게 질려버린 상황들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이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서 갑자기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오기만 하면 팔 거야라고 벼르고 계시는데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솔직히 어제 매수하신 분들 주식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도박하신 거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하시고 내일 시장 보면서 제가 또 배트맨 통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번 또 잘 보고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해결사님 꾹꾹 눌러 가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해결사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노라인 궁금증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 종목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하러 떠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해결사님과 함께 종목 고민을 해결하러 좀 떠나볼 텐데요. 위원님 좀 준비되셨을까요? 네, 가시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 없이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있습니다. 8,6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막판에 좀 끌어올려줬네요.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볼까요, 해결사님? 네, 매수가가 8,600원이세요? 네. 이거 좀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매수하신 매수가가? 시점이 설마 2019년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오늘 내일 설마 2019년 4월 이시라면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진짜 조금은 투자 스타일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종목을 볼 때 이제 추세의 하단 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회사 자체가 원체 조금 튼튼하다 보니까 좀 더 상승 흐름은 좀 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9,000원대 이상을 열어두긴 하는데 우선 또 염려되는 것은 8,500원 위로의 전 고점들에 대한 포인트들. 이게 언제부터냐면 2019년도에 이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이 자리를 뚫고 간다면은 좀 더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위로 또 라인들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오늘의 급등은 굉장히 이쁜 모습이고 네. 수급적인 흐름으로도 보자면은 기관들의 매수 굉장히 좀 외인들도 나쁘진 않은 모습이라 상승 흐름은 더 탈 수 있으나 추세상으로는 아까 살펴보니까 9,000원 중반대까지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한두 번 정도 더 급등 흐름이 나오고 상승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회사 성장성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은데 다만 시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전에 매수하시고 가지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매수 대응하시면 갑자기 밀려 떨어지게 될 경우 대응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바닥에서 잡는 그런 스타일로 좀 주식 투자 방식을 바꾸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기업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 이제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 조금은 이 매수 타이밍이나 이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볼까요? KPX 생명과학 가지고 있습니다. 18,2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14,800원이네요.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해결사님? 네, 18,000원이라. 그 18,000원짜리가 선을 그어보자면 네. 요 자리인데 18,200원이시죠? 네. 이게 단가를 낮추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날 사신 거던가 네. 12월 3일 날 그게 아니시라면 급락할 때 12월 23일 날 매수가 들어오셨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지금 라인이 잡히지는 않아요. 평균 단가가 되실 수도 있고 물려 계셔가지고 낮추실 수도 있는데
이미 10월 달부터 또 코로나 이슈 비롯해서 뭐 백신 이슈 비롯해서 바닥부터 올려친 상황에서 주가를 좀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접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백신 관련주들 이슈는 좋은데 오늘 좀 문제로 터진 게 만약에 이제 백신을 가져왔을 경우 미국의 좀 제약사들이나 영국의 제약사들이 물건을 갖고 와서 백신을 맞을 경우 부작용에 대해서 좀 보상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해달라는 거잖아요. 결론 자체가 뭐 4,400명, 10,000명분을 우리나라에서 좀 몇 개월 뒤에 준비하긴 했지만 리스크는 니들이 감내해라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렇다 보니 조금은 백신을 아무리 갖고 온다고 한들 좀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좀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오늘 셀트리온도 그렇고 녹십자 계열도 그렇고 백신 관련주들 뭐 치료제 관련주들 제대로 시장에 호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웠던 게 셀트리온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다 포함되겠지만 백신이 나온다는 이슈로 가지만 백신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백신이 나왔다고 그때부터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빠져버리거든요. 다 오른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백신 관련이랑 상관없는 빅히트와 넷마블을 비교할 수 있겠죠. 이슈로 올라갔지만 빅히트가 상장하기 전부터 밀리다가 상장하는 날 더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기대 심리 자체는 주가에 미리 반영돼서 빠지기도 하고 이게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KP 생명과학 좋지만 상당히 좀 매수가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른 이슈를 보셔야 되고 차트적으로는 바닥을 좀 확인한 모습이긴 해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매수가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은 있긴 있어요. 정말 냉정하게 추세적인 분석을 하자면은 2만 원까지 다시 한번 열려 있긴 한데 이게 더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날 보니까 언젠가요. 11월 13일과 17일 날 대규모 기타업인 매도세가 있는데 이게 전환 청구 행사 물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고점에서 상당 부분 상당히 많은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좀 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미 다 털 사람들은 털고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완전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거래량을 살릴 만한 이슈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가기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빠르게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분석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접수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S폴리텍이요. S폴리텍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8,160원에 40%. 8,160원에 40%요? 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오래됐어요. 봄에 샀어요. 봄에.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이 아니라 이제 여름 막 끝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 하여튼 좀 됐어요. 아이고, 시청자님. 참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드려야 되나. 그렇게 한번 근처까지 왔었는데, 네. 그때 매도를 못했어요. 네. 아마 이제 9월 달쯤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 네. 10월 달에 한번 기회가 왔는데 정리를 못 하셨던.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뭐 10월 19일 날 이렇게 올라쳤으면 정리 못 해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예. 정리하기 힘들고 다만 이제 S폴리텍이 그래도 3분기 실적이 좀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역시 나쁘진 않고 하나 걱정인 게 성장성 자체와 실적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또 완전 뭐 저평가됐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4분기 실적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네. 현재 가격 구간이 어느 정도 이제 적정 구간이라 보여요. 실적 네. 대비해서.
그러면 이 종목을 봤을 때 바닥 라인을 확인해 봤을 때 2019년도, 2018년도 거의 바닥부터 라인을 체크해 보자면 이 네. 추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 때의 깊은 하락 자리는 보통 칼로 베어버리듯 안 봐도 돼요. 차트를 그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종목은 에스폴리틱은 이 추세예요. 현재 제가 라인을 그려드린.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다음 고점에 대한 인식을 하자면은 이렇게 또 만들어져요. 고점 자리들도 네. 이렇게 재밌게 형성이 되네요. 거의 이 제가 선을 그어드린 이 박스권 자체. 그럼 이 네. 라인에서의 이 상단 자리들은 다 리스크 있는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구간 자체가 하단 자리에 터치를 하고 약간 깨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네. 보통은 살짝 더 깨지더라도 매도 자리가 아니라 매수 자리 대응이 필요해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또 답답한 것은 시청자님 매수하신 자리가 또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종목 가지고 돈을 버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가까이 모으면 빠져나오고 싶어요. 네네. 자,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한 횡보 자체를 한다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요 정도 상황에 6,000원대 아래나 약간 그 근처에 있다가 그 다음부터 반등 나오면 한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반등 주면서 8,000원 정도까지 갈 거예요. 네. 그때 꼭 정리하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이번에 꼭 가는데 안 정리 넣- 안 그때는 넣치고. 잊지 마시고 꼭 하시고 다음부터는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안 아, 되고 네. 종목 상담하실 때도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상담도 가능하세요. 네네. 그런 걸로 좀 아니, 그때가 좋은 막 자리를 시작할 잡으시면 때였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도와드렸으니까 꼭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SNS 텍이요. SNS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35,000원에 10%요. 어유 수익 중이세요, 그죠? 네. 아유,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10%밖에 안 돼서 안타까우세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이거 중장기로 좀 가져갈 생각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추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양 매출을 아주 잘 가지고 있는 SNS텍을 또 좋은 자리에 매수하셨고 35,000원이신 거 보니까 10월 달부터 해서 좀 마지막 주부터 반등 나올 때 그때 잘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셨고 저도 이때 종목 하나를 매수를 했었고 저는 이제 가족분들과 자화전자를 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나오기도 했는데 그냥 뭐 전형적으로 좀 실적 개선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업황이라 걱정보다는 이 종목을 앞으로 얼마를 또 볼 건지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네. 조금 재미있는 점은 요즘 추세로 봤을 때 전고점 자리를 돌파를 한 이후의 모습을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이 종목이 좀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이나 원익 QNC나 전고점 부근에 있거나 돌파하려는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네. 뭐 삼성전자양 이슈가 있다거나 하이닉스 이슈가 있다거나 그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이 전형적으로 요즘 트렌드를 보자면 넘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하나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적이 이제 SNS텍처럼 굉장히 뭐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근데 올려치지 못하는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들이 살펴봤을 때 조금 반도체 라인이 조금 완벽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면 뭐 LCD나 이쪽 라인으로 좀 약간 벗어나기만 하면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좀 소외를 받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도 약간 그 모양새에서 소외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얘는 그래도 약간 좀 걸쳐 있는 상황이라 좀 매출 포인트가 잘 나고 있기도 하고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 저는 우선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고점 포인트까지의 안착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5만 원 정도까지는 우선적으로 5만 원 초반까지는 보시는 게 맞고 그 영역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ICD를 비롯해서 뭐 저기 요즘에 그 이오 테크닉스를 비롯해 이런 종목들을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네. 이게 완벽하게 벗어나는 시점이 이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그게 밑으로 뿌려지는 역할을 이제 시작할 건데 거기에 맞춰봤을 때 수혜주가 또 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올렸고 수급으로 올렸던 삼성과 하이닉스를 끝내면은 자연스럽게 그 밑에 하청업체들의 매출 구조가 4분기 때 살아나는 종목 위주로 해서 매수 돌림이 나올 건데 거기에 전형적으로 아마 SNS테크가 들어갈 거고 S텍이 그리고 외인의 수급에 맞춰 기관들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를 판 기관들이 따라 들어오는 포인트가 나오면서 조만간 종목이 급등 흐름을 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막 갑자기 막 몇십 프로 오르는 건 아니고 그냥 뭐 5에서 10%대 상승 흐름 타면서 5만 원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자면 잘 가지고 계셨고 전고점 넘어갈 때까지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홀딩 하시는 건 필요해요. 넘어갔을 때 그다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저도 5만 원까지 일자로 지금 보시고 정고점을 조금 보고 더. 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시청자님. 저도 일단은 정고점을 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네. IT 관련주, 장비주들이나 뭐 소재, 하여튼 뭐 소부장 관련주들은 실적이 조금 좋은 모습이 보인다면 전고점 넘어가는 포인트가 전부 다 나올 테니까 네. 꼭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애청자님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제너레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9,600원에 50%. 일단 수익권이신데 비중이 많으세요. 네. 한 번에 사셨을까요? 2번 나눠서 샀습니다. 2번 나눠서 사셨고 알겠습니다. 제노레이 제가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수가 네, 9,600원이시고 최근에 매수를 대응을 하셨고 네, 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하신 건데 네, 제노레이가 이게 엑스레이 관련인가? 그쪽으로 제가 네네. 알고 있는데 네, 치과. 네네네. 멘탈.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이제 그 치과 관련된 매출 포인트가 사실 요즘에 재미는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좀 많이 밀렸던 경향이 있는 거긴 한데 네. 최근에 바닥을 좀 찍었다는 인식 하에 종목이 조금은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추세적으로 보건대 종목은 이 라인을 그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추세에서 보고서 종목 대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 고점 자리에 맞춰봤을 때 12,000원 자리를 맞춰본다면 반등이 지금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는 게 맞고 그 자리에서 맞춰봤을 때 1차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라인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우선 12,300원 정도의 안착 흐름은 조만간 있을 거예요. 네, 그 흐름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 라인으로 치고 갈게 11,000원을 넘어가고 12,000원을 보시는 게 많은데 11,500원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1,500원짜리. 그리고 네.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올해 4분기까지는 재미가 없다 보니 네, 이게 실적 우려감을 가지고 좀 밀렸던 경향도 같이 덩달아 있긴 해서 내년도에 좀 그 코로나 이슈가 좀 많이 풀려야 매출 확대가 크게 나오니까 네, 우선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1,500원도 좀 높을 수도 있고요. 우선 제가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이상 보기에는 실적 우려감 때문에 더 치고 가면은 매도가 매도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비중을 줄이셔서 다른 종목군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우선은 뭐 바닥에서 잘 잡으셔서 걱정은 없기 때문에 우선 홀딩 하시고 한 1,500원 이상 가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천천히 대응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1,500원 선 올라오면은 전량 매도해도 될까요?
1,500원 넘어갔을 때 다시 상담 받아보시는 거 좋은데요. 예. 실적이 계속 꺾여요, 사실 이게 분기로 넘어갈 때마다. 예. 이번에 또 하필 아시겠지만 코로나 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예. 또 그렇게 썩 매출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외국인들은 사분기가 지금 좀 한 어두워서. 5일간 계속 사서 들어오대요. 5일간 지금 외인들 사는 건 예.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예. 거래량 자체가 25만 주에서 오늘 외인들이 5천 주를 샀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5천 주. 예. 네. 그냥 검은 머리 외인일 수도 있고 오히려 기타 법인은 11,000주가 나간 상황이고 수급 예. 자체가 없고 전체적인 하루 거래량에서 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0% 아래로 들어오는 수급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좀 많이 들어왔을 때 생각하셔야 되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제노레이의 이 진짜 금색발 머리 이제 든 외인들이 이거를 사기 위해 돈을 이렇게 이거밖에 안 넣을까요? 정말 외인일까요? 네. 예. 외국에서 주식하시는 한국인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의미 없으니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예.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한 1,500원 넘어갔을 때는 조금씩 분할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또 상담을 받아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가-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갖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네네. 어떤 저기 종목 갖고 계세요? 필로 헤어 케어인가요? 필로시스 헬스케어 예. 맞을까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 25%에다 매수가 7,300원이요. 얼마 300원이요? 7,300원이요. 7,300원 네. 알겠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 제가 바로 네. 해결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님 네네. 혹시 제 방송 자주 보시나요? 네, 보고는 있는데요. 자꾸 이게 저기 상담하기가 진짜 어렵네요. 필로시스 헬스케어 9월 달에 제가 위험하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됐어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강의 네. 때도 수없이 말씀드렸고요. 상담할 때도 수없이 말씀드렸고 9월 달에 이 종목 진짜 이거 위험합니다. 계속 말씀드려왔어요.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게 네. 정말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네.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그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도 네.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실적도 안 나와요. 네. 문제가 좀 커요. 4분기 때 좀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네. 3분기까지 비교해 봤을 때 이 종목의 실적이 진짜 진단키트 관련주가 맞나? 올해부터 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도 매출이 다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네. 이 작년에 매출 94억인데 올해 3분기까지 100억밖에 못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뭐 공급 계약한 게 있긴 있어서 4분기 때 매출이 좀 늘긴 할 거예요, 많이. 네. 근데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안 가요. 그럼 얼마 정도 갈까요? 답이 없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그럼 잘라버릴까요? 지금은 자르지 마세요. 지금 자르지 마시고 네. 우선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네. 4,000원을 가려면 상한가를 또 2번 가까이 가야 돼요. 네. 완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선 시간은 좀 걸리겠는데 네. 이 종목을 손대지는 마세요. 예. 손대지는 마시고 다른 종목 혹시 수익 나시고 계시는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은 수익 나셨을 때 수익금이 만약에 다른 종목 정리하시면서 100만 원이 났잖아요. 예.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마이너스가 만약에 몇백이시다면
100만 원치만큼만 필로시스 헬스케어랑 같이 팔아서 예. 계좌 차익 실현이 마이너스만 안 가게 유지하시면서 필로시스를 계속 단계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시젠도 그렇고 시젠은 그나마 실적이 원체 좋아서 예.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가려지게 돼요. 종목이 앞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환사채를 다시 한번 제가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발행하고 나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 리픽싱이라 그래서 전환가액 조정을 한다고요. 그럼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11월 23일 날 전환가액 조정이 14회차가 있었는데 단가가 6,901원짜리 주식이 전환가액 조정을 해서 3,400원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더 떨어뜨려요. 액면가까지. 이 종목은. 네. 그래서 이게 언제 바닥을 칠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우선 건들지 마시고 다른 거 수익 보시면서 수익 금액만큼 필로시스 헬스케어 마이너스를 덜어내시면서 네, 유지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1년 정도 이상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계좌가 어느 정도 회복되시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관리종으로 돼 있던 게 더 염려되는 거예요. 그게요. 아, 그렇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상폐될 염려는 없으니까 예.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방법대로 다른 정보 수익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같이 섞어서 덜어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조언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면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노란색 공식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도움 말씀 필요하시거나 저희 위원님들과 좀 실시간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 가볼까요? 문자 상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님 캠트로스 가지고 있습니다. 6,505원 가지고 있고 10% 정도 다 맞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오늘 흐름이 좋았어요. 6,000원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해결사님? 괜찮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뭐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바닥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보셔야 돼요. 뭐냐면 6,500원 매수하셨잖아요. 네. 이때쯤 매수하신 거겠죠. 근데 제가 라인을 그렸지만 이렇게 봤을 때 추세적인 하단 자리를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종목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하단 자리에 있으면 사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려도 돼요, 종목은. 진짜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시젠이 솔직하게 이게 차트가 이렇게 밀릴 줄 우리가 진짜 예측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라인을 맞춰 이렇게 그려보자면 무서울 정도로 제가 자주 그리는 라인들 있죠. 이 라인에 이렇게 거의 맞아 떨어지는 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지난주 뭐 방송에서 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단을 깼으면 이 상단 자리까지, 하단 자리까지 어떻게 해요? 종목 자체 확대하겠습니다. 떨어졌지만 다시 회귀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요? 22만 원까지 갈 거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침 방송에서 다시 재추천을 했습니다. 오늘 21만 9,500원까지 갔어요. 네. 그런 흐름을 타는데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이렇게 미처 대응을 할지 몰랐지만 이 상황에서 보면 하단 자리에 대한 인식이 지금 다시 잡혀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 매수가까지는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당연히 가는데 6,500원 위로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은 매수가까지 올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서 7,000원을 갈지 7,500원, 8,000원을 갈지 전고점을 가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캠트로스는 홀딩을 하셔야 되고 가져가시고 좋은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조정에서 참고 견디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캠트로스는 홀딩 하셔야 되고요. 한 7,500원 이상 말씀드릴 테니까
잘 가져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홀딩 의견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볼까요? 현대바이오랜드 가지고 있습니다. 28,400원에 비중을 제가 잘못 본 거겠죠, 해결사님? 100% 가지고 있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그럴 수 있죠. 100% 강한 믿음과 함께 한 종목을 풀 매수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해결사님? 원래 상담 안 하는 종목인데 아, 그래요? 왜요? 이유가 있죠. 아, 네. 이유가 있겠죠. 이 상담 안 하는 종목인데 네. 상담 들어왔네. 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PD님께서 저희 가족 종목이라는 걸 모르실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사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 사고 있는 종목인데 네. 자, 추세상으로 볼게요. 이 라인을 타요. 이 라인을 타죠. 이 정도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 정도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깰 때 굉장히 좋은 자리, 그리고 깨더라도 바로 회귀하는 자리, 네, 이런 포인트가 나와서 지금 자리는 진짜 앞으로 없을 그런 가격이에요. 정말 좋은 흐름을 탈 건데 반등 자리를 고민을 해보자면 이런 흐름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 자리들. 아까 기억하세요? 고점에 대한 부분 연속적일 때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많이 올라갔을 때 대응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냥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렇게 올리고 이거 왜 올려요? 공간을 똑같이 만들기 위한 거라고 수없이 말씀드리죠. 올려보자면은 요 공간, 위에 공간이랑 이 공간이랑 똑같아지죠? 치워버리고 여기는 무슨 자리? 완전 슈팅하는 자리.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그 위에 자리도 급등했기 때문에 그 다음 고점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인 거죠. 그럼 현 구간 때 무슨 자리입니까? 완벽한 바닥 자리의 인식인 거죠.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 갈까요? 천천히 가겠죠. 급등할 수도 있고 이 종목 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슈가 터지면 상한가도 가니까 반등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36,000원까지 막 더 가겠죠. 더 갈 수도 있어요.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위로 갈 수도 있겠죠. 더 열려 있긴 하니까. 그래서 걱정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분석을 받고 싶으시면 저랑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선 제가 이렇게 가격 잡아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잘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희 해결사님과 함께하면 이런 까다로운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가볼까요? 채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양철관 가지고 있습니다. 1,135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참 많은 종목을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양철관을 만약에 또 사셨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볼까요, 해결사님? 많이 갖고 계신가요? 종목을 자주 이제 상담을 주시는 우리 애청자님으로 알고 있는데 종목을 참 많이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해볼까요? 아니 이거 매도 자리 딱 나왔는데 왜 안 파시고 계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또 호되게 당하시고 계시는가요? 4월, 5월 항상 조심해야 될 자리가 1,150원 위에 자리는 매도 자리가 그냥 답을 주고 있는데 여기 올려칠 때는 일단 보유하는 건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 추세가 갑자기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특히나 한 3에서 4일 정도 사이에 갑자기 올려치지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 나와버리면 매도 자리란 말이에요. 그 흐름이 좀 나왔어요. 아쉽고 수급은 외인들이 그래도 매수가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많긴 한데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총 자체가 1,355억이라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아요. 그냥 개인들끼리 치고받는 상황이고요. 실적 개선세가 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긴 한데 보자. 시총이 1,300억이고 시총 대비해서 봤을 때도 상당한 좀 고평가 상황이긴 한데 이 종목 특별한 이슈거리가 좀 있나요? 제가 철간주긴 한데 뭐가 또 나와 있는지 여부 공시 같은 경우를 체크를 좀 해보지만 딱히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정치 테마주인가요? 제가 솔직히 잘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보자면 어떤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올려쳤지만 라인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려서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박스권 하단 자리를 맞춰보자면은 이 자리 1,000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일이죠. 내일 밀려버리면 조심하시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1,150원 이상에서는 조금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노란색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좀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 상담 받아드리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저희 해결사님 보내드릴게요. 해결사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이 모두 없어지는 그날까지 심야상담소는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내일도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인사드릴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